독자 개발 못하면 KF21이라도 잘 베껴라. 시제기 수량부터 개발 일정까지 베끼다 망신. 에어쇼 날아다니는 KF21에 배 아파 못 참아. 수사 결과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 당연히 사법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측이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켜보면 상수는 아니다. 좀 더 매끄럽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인도네시아, 인니,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올해 초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발생한 인니 파견 연구원의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 방산 기술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할 정도로 관계가 깊은 국가와 관련해 이 같은 보안 이슈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장기화할 경우 중요한 방산 파트너인 인니와의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니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KF-21을 공동 개발하는 파트너이자 개발이 완료되면 최초 수입이 유력한 국가이기도 하다. 1월 17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 파견된 인니 연구원이 미인가 이동식 저장 장치를 소지한 채 퇴근하려다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보안 규정에 따라 KAI는 이를 즉각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해당 직원을 한 달여간 조사한 끝에 3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상남도경찰청, 경남도경은 같은 달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인니 연구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USB에 파일 수천 개가 저장돼 있었고 그중 일부는 설계도면 등 KF-21 관련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해당 USB에 있던 자료 중 유의미한 것은 10건 미만이며 일부는 원래 기술 공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경남도경 관계자는 11월 20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수사와 관련해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KF-21은 한국 공군이 오랫동안 운용하던 F4, F5 기종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다. 당초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불린 KF-21 개발은 2002년 장기 신규 소요에 반영된 후 13년간 7번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칠 정도로 곡절이 많았다. 2016년 인니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공동개발이 완료되면 인니는 KF-21 48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전투기 사업은 보통 200대 이상을 판매해야 손익분기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로 개발된 전투기의 경우 판로 확대를 위해 신뢰성 확보가 급선무다. 한국 공군에 이어 인니 공군이 KF-21을 운용하는 것은 수출 성과뿐 아니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도가 높다. 그간 인니는 한국의 주요 방산 파트너로서 수출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가령 KAI가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O-10을 2011년 처음 수입한 국가가 인니다. 한국과 인니 공군의 실운용으로 우수한 성능이 입증됨에 따라 FAO-10을 비롯한 TO-10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중동, 유럽에서도 총 138대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인니는 KF-21뿐 아니라 기존에 운용 중인 KT-1과 FAO-10의 추가 구매 의사도 밝혀 KAI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KT-1, TO-10 추가 수출과 KF-21 최초 수출이 성사될 경우 수출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최근 보안 이슈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인니와의 방산 협력 부분에서 각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함에 따라 인니 측과의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및 비용분담 합의서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미 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신임 인니 대통령이 공식 취임을 전후해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잇따라 순방했음에도 한국은 찾지 않은 것이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삼성 장군 출신 정치가로 이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다. 국방장관 재임 시절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다. 그런 그가 주요 방산 협력국인 한국을 찾지 않은 것은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이 인니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중국을 찾은 데 이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중국을 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중첩해역에서 공동개발 협력을 모색한다는 발표도 나왔다. 그간 인니와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접한 북라투나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다. 그랬던 두 나라 정상이 북라투나해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분쟁 지역에서 협력 의지를 보인 것이다. 최근 중국은 대인니 투자 규모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미국의 경제 봉쇄에 대응한 시장 확대 일환이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군 시절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가 국방장관으로 부임하자 중국은 공식 외교 라인은 물론 화상 인맥까지 동원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가 프라보어 대통령 당선 취임 후 잇따른 방중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다. 한국으로선 미중 전략 경쟁 속 중국의 영향력이 인니에서 크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인니 관계는 20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됐다. 한국은 인니에 대한 외국 인직접 투자 규모에서 중국, 싱가포르에 이은 3위권 국가다. 방산을 위시한 경제협력뿐 아니라 국제안보 측면에서도 인니와의 관계는 중요한 자산이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보안 유출 사건 대응과 한인니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방한한 인니 특사단 숙소에 한국 정보기관 직원들이 잠입해 각종 자료를 훔치려다 들통이 나지 않았나. 해당 직원들이 현장에서 붙잡힌 데다. 국내 언론에 대서특필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인니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 모른다였다. 물론 마쿠에서 우리 측 사과는 받았겠지만 외교 현안으로 쟁점화하지 않은 것이다. 인니 입장에서도 유쾌할 리 없지만 당장 급한 협력을 위해 냉철하게 대응한 것이다. 당시 인니에서 한국이 우리 자료를 탈취했다며 반한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인니 연구원이 보안 유출을 저질렀다면 인니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되 기존 방산 협력은 그대로 이어가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2. 필리핀 러 잠수함에 화들짝 군함 2척 조달.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잠수함까지 근처 해역에 출몰하자 필리핀 해군이 대잠수함 전력을 갖춘 군함 2척의 조달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대변인인 로이 트리니다드 준장은 필리핀에 대한 안보 위협이 커져서 더 현대적인 해군 자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리니다드 준장은 우리는 초계함 2척 또는 호위함 2척을 추가로 제안했다 면서 필리핀은 수년 전에 그러한 필요성을 알아챘다고 말했습니다. 3. 미 인태사령관 배 도발 조짐 없지만 감시 강화 비상계엄 후폭풍.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북한군의 특이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군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을 틈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북한군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타임스에 따르면 세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7일 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안보 관련 회의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전국 불안을 활용한 기회주의적 도발 동태는 없었지만 가능성을 감안해 감시태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상황에 대해선 평화적 시위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거론한 뒤
시민과 군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될 우려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안보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안정적이고 시민과 군의 관계를 보더라도 안정적이라고 확신한다며 결국 순수하게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일부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찰스 브라운 미군 합참의장,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김명수 합참의장과 잇따라 소통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한국 정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사전에 공유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게 이들 모두 자체 연락망을 통해 지난 4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식을 전해들었다. 한편 퍼파로 사령관은 같은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견한 대가로 러시아가 무엇을 줄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잠수함 기술이 북한이 원하는 대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인 미그-29와 수호이 -27 전투기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퍼파로 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1만 2천 명의 병력을 지원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군대가 활발하게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군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파병을 제안했고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